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 대상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13월에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 이제 그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13월에 세금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연말정산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새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직장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월급쟁이들이 쏠쏠한 목돈을 만질 수 있었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세금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월급장에게 수천억 세금 폭탄이 투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야당 조합이 한 세법 개정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월급쟁이 유리지가 팔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네, 보신 것처럼 직장인들의 불만이 들끓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한국납세자연맹 임현수 사무처장 그리고 김동환 대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네, 13월의 세금 폭탄. 아마 지금 이 얘기들 엄청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납세자들이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납세자연맹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들이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5,500만 원 이하자들에 대해서 추가 세금이 부담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보면은 이분들도 상당한 부분이 추가 세금 부담이 있고요. 네. 지금 그래픽이 나왔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특히 해주세요. 그 연봉이 지금 2,300만에서 3,800만이 미혼 직장인들은 보통 자녀 그 기본 공제라든지 소득 공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세액 공제를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없어진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추진돼 왔던 그 다자녀 자녀 공제라든지 출산 이런 분 공제가 전부 폐지가 되고 일부 세율만큼 세액 공제에 전환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전체적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픽을 보니까 6세 이하 자녀 3명의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최고 36만 4천 원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 그 정책에 따르면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 자녀가 많은 다자녀가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그 세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 전혀 반영을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 보면은 일부 소수에 국한된 자료를 갖고 이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분석에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당초 이 정부가 이 안을 내놓을 때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줄고 연봉이 5,500에서 한 7,00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조금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일단 세액공제를 너무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경제로 넘어갈 때 좀 제가 볼 때 순서를 따져서 좀 차근차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한꺼번에 의료비, 교육비 또 보험료라든지 연금저축 같은 걸 한꺼번에 세액공제화 하다 보니까 연봉 5,500만 원이라 제가 볼 때는 뭐 처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한 4천만 원이나 3,500만 원에 해당되는 분들마저도 세금 환급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뭐 그런 정부의 의도를 논하기에 앞서서 2013년대 세법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한 1년이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예견됐던 일인데 그 세금 폭탄이다 이런 너무 선정적인 용어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세액공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야 됐습니다. 특별히 무슨 상품 같은 거, 주식저축이나 이런 상품 같은 걸 내놓을 때 공제라는 말이 좀 그렇죠. 좋잖아요. 세금을 완전히 감해준다 이런 거였는데 소득공제보다 오히려 더 혜택이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국민들하고 의사소통이었던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늘 것이라는 얘기를 좀 미리 했다라면 지금 연말 연초에 이런 세금 폭탄 문제 가지고 우리 국민들, 특별히 직장인들 유리지감 얘기도 안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거 소통의 문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용어 물론 아는 분도 많겠지만 좀
낯설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예. 소득공제란 말은 총급여에서 바로 공제를 해줍니다. 예. 우리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거기서 소득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부분들 빼주는데 네. 지금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생략을 하고 다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럼 결국은 앞전 단계에서 과세 표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뒤에 세금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인데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에서 뿌는 율이 굉장한 갭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는데 앞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꼭 세금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사실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또 네. 이렇게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네. 이달 말경이나 다음 달 초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예. 상당한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 세금 추가 납부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50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몇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뭐 정부가 얘기하는 걸 금액 기준으로 한 8,600억 정도 세수가 더 거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 말씀대로 뭐 1월 말 연말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근로자 수를 한 1,800만 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3분의 1 정도는 그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최소 그 이상 3분의 1 되지 정도. 않겠나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받는다 하더라도 또 받는 금액도 줄어드니까요. 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리지갑, 불만 속출. 뭐 이런 예, 얘기도 많이 왜 하지 이렇게 않습니까? 네. 직장인들은 사실 뭐 탈세를 하지도 않고 뭐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직장인들의 13월에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 정산까지 이렇게 환급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됐느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걷기 힘든 데는 그냥 놔두고 법인세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예, 직장인들만 이렇게 다 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작년에 아시다시피 대폭적인 저희 세수 그 부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나 이 세무당국에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지갑 이 봉급생활자들한테 그 과표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예. 뭐 법인세 올리는 건 지금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상황은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또 고소득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탈루되는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확보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이 봉급생활자들의 어떤 그 세금 부담을 조금 늘리고 또 세율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금 환급액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늘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편하고 또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이 봉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 정말 뭐 저도 직장인입니다만 불만이 참 많은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세수 부족을 가장 메꾸는 방법으로 예전부터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손을 댔습니다. 물론 법인들도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만은 우리가 똑같은 과세 표준 기준을 볼 때 개인 근로자의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율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법인의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가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물론 법인들은 이제 R&D 투자라든지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이게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인도 적당하게 세금을 내고 개인도 크게 부담되지 않은 법인에 의해서 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예. 예. 뭐 지금 요즘에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서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내수 불황에 대한 뭐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산층이나 서민들 지갑을 털어가 버리면 당장 다음 달에는 설도 있고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올해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경제 당국에서도 정책 당국에서 올해 경제 운영의 목표는 내수 활성화, 소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월급쟁이들, 그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실질 소득 감소는 당연히 소비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한전부지라든지 용산 부지 개발 좀